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고점부터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추세로 내려왔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추세는 파동적으로 이렇게 3연장 임펄스에 각각 1파와 3파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연장 임펄스의 4파는 3파에 피보나치 38.2% 부근에서 가격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최대 0.5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숏을 잡고 0.5의 손절 라인을 건다면 손절에 대한 익절의 비율이 매우 좋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숏 위주의 매매 전략을 짜자라고 텔레그램과 유튜브 영상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저점부터 올라온 추세가 이렇게 이쁘게 평행 채널을 형성해 줬기 때문에 올라온 추세는 복합 조정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때 복합 조정은 이렇게 플랫의 A파나 혹은 이렇게 삼각수렴의 A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때 올라온 파동은 이렇게 WXY로 카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확대해서 볼 건데요.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평행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피보나치의 되돌림 값을 그었을 때 스탑 펀팅 피보나치인 1.13에 정확하게 맞고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탑 펀팅 피보나치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이렇게 고점을 뚫을 때 매수를 해요. 아니면 이러한 구간에서 숏을 잡은 개미들은 대부분 이 중요한 고점에 손절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력은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이 구간에서 매도 물량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평행 채널의 하단을 뚫고 다시 한번 하단에 리테스트까지 하고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텔레그램에 바로 공유를 해드렸고, 그리고 현재 숏 포지션은 아직까지 하락의 마무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내려오면서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아마 이 평행 채널을 보셨을 거예요. 캔들이 평행 채널의 상단과 하단에 굉장히 이쁘게 가격 반전을 주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때 당시의 평행 채널은 개미들을 속이기 위한 가짜 평행 채널이에요. 어제 이 평행 채널이 뚫렸을 때 롱 포지션 매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Y파의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평행 채널은 진짜 평행 채널이 있고, 혹은 이렇게 살짝 뚫고 페이크 아웃만 주고 내려오는 가짜 평행 채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파동 해석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ABC로 한 파동이 내려왔고 올라온 파동이 복합 조정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5연장 터미널이 형성됐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내려온 파동의 끝이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모순점이 생겨요. 이 전에 올라온 파동이 이렇게 WXY였잖아요. 즉 올라오는 파동이 조정파, 그리고 내려오는 파동도 조정파로서 이렇게 플랫이 형성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플랫의 B파는 A파에 최소 61.8%까지 내려와야 돼요. 즉 이렇게 ABC가 여기서 끝나면 플랫의 B파가 61.8% 위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ABC 플랫이 W파로 마무리가 되고 이후에 X파 그리고 현재 Y파로 진행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평행 채널이 뚫리더라도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말자 라는 논리 과정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 구간에서의 파동은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플랫이 형성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삼각수렴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삼각수렴이라면 A파의 고점은 여기가 되겠죠.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64.2K입니다. 올라온 추세에 대한 되돌림이 61.8%를 넘어버리면 첫 번째로 이렇게 플랫이 형성되고 저점을 갱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삼각수렴이 형성되고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64.2K를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저점 갱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숏 포지션을 매수하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락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올라오는 추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임펄스다. 그러면 이 5파에서 숏 매수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급격하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조정파로 올라온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수렴의 10파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A파의 고점에 손절을 걸고 숏 매수를 하면 손절에 대한 익절의 비율이 매우 좋은 유리한 트레이딩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롱 포지션 입장에서의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애매한 구간이에요. 이렇게 확실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어떻게 매수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삼각수렴이나 혹은 이렇게 플랫이 형성되고 나서 이후에 저점을 짧게 갱신을 할 거고 이때 내려오는 파동도 임펄스의 5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저점을 갱신을 한다면 이렇게 3연장 임펄스의 4파 이후에 5파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점을 살짝만 갱신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는 개미들은 대부분 이 저점이 깨질 때 손절을 칩니다. 굉장히 많은 개미들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세력은 그 많은 매도 물량을 매수로서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롱 포지션으로 매매 전략을 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저점이 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되돌림의 롱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롱 포지션의 매매 전략은 첫 번째로 올라온 파동이 낮은 확률로 임펄스다. 그러면 이 임펄스를 1파나 혹은 지그재그 A파로 하는 현재 2파나 B파가 형성 중이고 이후에 이렇게 3파나 10파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펄스의 2파나 지그재그 B파는 올라온 추세의 61.8%인 64.2K를 깨면 안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64.2K를 깨지 않고 올라간다면 이때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1, 2, 3 혹은 ABC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점을 뚫고 리테스트를 했을 때 이 구간에서 롱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일반 개미 투자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간다 라고 확정을 지어서 매매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 내려오면 어떠한 구간에서의 반전 확률이 높고 손절에 대한 익절의 비율이 좋은지, 그리고 반대로 올라갔을 때는 어떠한 구간을 깨지 않고 올라가야지 상승의 모멘텀이 생기는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률 높은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시장 앞에서는 자만하지 말고 확신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확신이 아닌 확률에 기반한 유리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내려온다면 이런 식으로 복합 조정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복합 조정을 비파로 하는 삼각 수렴이나 혹은 플랫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단기적으로 비파에서 롱 매수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지난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타점을 공유 드렸잖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의 반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꼬리니집의 분석 글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드님께서 남겨주신 관점인데요. 차트로 넘어와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피보나치 0.886 구간이 1794K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BC 프로젝션을 그었을 때 2.24 피보나치가 0.886에 겹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첫 번째 추세에 대한 두 번째 추세의 피보나치 비율이 2.618이 되는 구간, 이 세 개의 피보나치가 겹치는 구간에서 가격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왼쪽은 비트코인, 오른쪽은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61.4K가 굉장히 중요한 반등 구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61.4K 구간에 다다랐는데 이더리움이 1794K에 다다른다. 그러면 반등의 근거가 곱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반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한 손익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삼각수렴을 그린다면 손절은 삼각수렴의 시작점으로서 이만큼, 그리고 익절은 이만큼이 되기 때문에 손익비 또한 굉장히 좋은 유리한 트레이딩 구간입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제가 꼬리니로서 유튜브에서 활동한 게 거의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과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꼬리니로서 활동하는 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내용이 복잡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께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길게 주저리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학습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저의 채널의 이름과 이미지, 그리고 교육 방식을 조금씩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거예요. 저희 채널의 조이님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채널 개편이 조만간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지금과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서 유튜브 채널을 다시 팔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다시 파게 되면 그때 돼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조금 지루하지만 제 영상 잘 시청해 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분석은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를 못하기 때문에 영상 댓글에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